안녕하세요. 엉투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. 오늘은 12월 엉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12월 동안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모멘텀 스코어로 투자 전략을 짰습니다. SPY를 기본 지수로 해서 매달 하지 않고요. 저는 한 달, 세 달, 6달, 9달, 12달 각 20% 포션으로 해서 절대 모멘텀을 체크를 해서 평균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달은 SPY가 플러스 4.3%가 났죠. 참고로 QQQ는 1.7%, 다이아는 5.6% 났습니다. 모멘텀 판정은 SPY 기준으로 5개 항목 모두 OK가 됐고요. 그래서 100% 현재 포트폴리오인 SPY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각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퇴직연금은 8.9%입니다. 이것은 2020년 8월부터 누적 수율인 거고요. 지난달은 7.48%에서 8.94%로 약 2% 정도 수익이 개선이 됐습니다. 이 과정에는 한국 비중을 좀 줄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인덱스 쪽을 좀 더 넣고, 그 다음에 알파를 위한 그 혁신 ETF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로보틱스, 그 다음에 헬스 사이언스, 전기차, 클린 에너지, 반도체 뭐 이렇게 5개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. 비중은 현금 50%, 나머지 50%로 가지고 가고요. 이 이유는 MDD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SPY인 경우에 MDD가 50% 정도 돼서 현금을 50% 들고 가면 한 25% 정도 줄게 되고, 만약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 현금 일부를 넣어서 원금을 회복을 할 수 있어서, 퇴직연금은 따로 사실은 어떤 뭐 그런 장치를 하기도 어렵고 긴급하게 대응하기도 펀드로 돼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 계좌는 기본적으로 이제 SPY를 들고 가고 있고요. 지금 현재 SPY로 다 들고 있습니다. 연간 누적으로 한 13% 정도고요. 실제로 이제 지수는 25%가 넘지 않았습니까? 그거 대비 좀 적은 이유는 실제로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을 들고 있었는데, 이번 기회에 이제 다 사실은 SPY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수익은 거의 지수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모멘텀 스코어를 적용을 해서 변동을 줄여가는 것을 주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올 연간 누적으로 한 13.2%, 지난달 대비는 한 4% 정도 더 개선된 숫자가 나왔습니다. 적립식은 연간으로 한 28% 정도, 뭐 거의 그 지수값에 대해서 나왔죠. 중간에 일부를 빅스 관련된 투자로 살짝 돌려서 먼저 중간에 변동이 좀 있긴 했는데요. 결국은 자기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맘대로는 37%죠. 그래서 이거는 뭐 테슬라를 중간에 좀 샀었고, 그 중간에 이제 SVX를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 좀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던 퇴직연금이라 투자 계좌는 전체적으로 한 8.9%, 13.2% 정도 됐고요. 지수를 따라가겠다라고 나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적립식은 한 28%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제가 했던 것은 올해 다행히 운이 좋아서
한 37% 정도 됐습니다. 이달만 한 7%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지난달에 내 맘대로 투자하는 계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스를 썼습니다. 그래서 11월 26일에 빅스가 10% 이상 상승을 하면서 11월 26일에 10%를 팔고 SVX 빅스 숏을 샀죠. 그리고 그 후에 또 10%가 올라서 이 지점에서 또 빅스 숏을 샀습니다.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포인트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또 역시 빅스 숏을 10% 샀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 빅스가 지금 27, 8을 넘어서 30을 넘어서 12월 4일 날 드디어 올라가게 되는데, 여기가 이제 뭐 꼭지라는 느낌도 있었고,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, 이 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, 들고 있던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, 여러 가지 감정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들고 있던 내 맘대로 계좌에 풀리 들고 있던 테슬라를 다 팔아서 SVXY를 다 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말을 지냈는데요. 이게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었는데, 다행히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걸 끝까지 기다려서 한 21포인트 근처에서 한 12월 9일 날 팔고 다시 테슬라를 샀습니다. 그래서 한 15% 정도 주식 숫자를 늘렸는데, 실제 요때 테슬라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됐었거든요. 그 후에 거의 900불까지 떨어졌었는데, 그때 샀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, 어쨌든 지금 테슬라를 그때 바꿔서 사서 요 포트는 그냥 테슬라를 들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. 어쨌든 15%를 얻긴 했지만, 이런 식의 그 감정적인 대응은 다행히 이렇게 뭐 떨어졌길래 다행이지,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. 거의 원숭이가 됐었죠.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22년 투자 전략입니다. Don't lose money. 돈을 잃지 말자라는 걸 22년 모토로 했습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양적 완화의 시기가 지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 이런 시절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연구포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금을 50%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변동을 반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했고요. 그때 대응을 해나가는 걸로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25%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한 5% 정도를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적립식이나 아니면 이제 연금 포트의 현금 50% 방법이나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2021년 지나면서 잡았던 절대 모멘텀 스코어 SPY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 모멘텀 스코어 전략에 단기적으로는 빅스로 일부를 10% 오를 때마다 일부씩 현금화 해나가는 전략, 필요하면 SVXY를 사는 전략, 이걸로 45% 정도 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내 맘대로 투자는 테슬라로 10%가 지금 묶여 있어서 따로 이제 10%를 받아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.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, 좀 어그레시브한 투자 방법은 실제로 이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나가는
2022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에 대한 것들은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